나름대로 그것을 존중하면서 나가는 그 느림의 윤리를 볼 수 있는 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느림의 대로 볼 수 있는 건. 안녕하세요. 먼 데서 전국에서 모여주신 학교 텃밭 교육활동가 여러분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어떤 분은 수업을 빼고 어떤 분은 다른 분께 수업을 부탁드리고 이렇게 모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멀리 울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인천에서 막 여러 곳에서 모이셨는데요. 모두 반갑습니다. 2025년 학교 텃밭 활동가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를 맡은 저는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활동가 대회, 학교 텃밭 활동가 대회는 서울 도시농업 시민협의회와 전국 도시농업 시민협의회가 공동 주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로 지금 김춘기 대표님의 전국 도시농업 시민협의회 김춘기 대표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천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전국 도시농업 시민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김춘기입니다. 전국 도시농업 시민협의회에서는 뭘 할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다가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도시농업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학교 텃밭 강사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 학교 텃밭 활동가 분들과 뭔가 교류를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을 위해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이러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좀 반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 겨울부터 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올해는 학교 텃밭 활동가 대회를 열자라고 해갖고 오늘 이 자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 여름철에 조금 한가한 시절에 텃밭 교육이 좀 없는 한가한 시절에 하려고 했다가 준비가 조금 늦어지면서 오늘 하게 됐는데요. 이 어려운 일정 빼서 여기까지 와주시냐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도시농업이 2012년도에 제도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가장 먼저 활성화된 분야가 학교 텃밭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동안에 학교 텃밭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긴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 현장에서 다 느끼실 텐데 학교 텃밭의 지속성과 관련돼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 도시농업 예산이 지원이 될 때는 학교 텃밭이 운영이 되다가 도시농업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라든가 교육 당국에서 학교 텃밭 계속해야지 해갖고 예산을 스스로 확보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이 학교 텃밭의 의미를 그냥 도시농업의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 교육에 정말 필요한 학교 텃밭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그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또 강사분들은 어떤 역량을 쌓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와 관련된 고민들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태전환 교육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시작을 하는데 학교 텃밭의 여러 가치 중에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부각되는 가치는 역시 생태적인 가치와 또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전환적으로 생태적인 전환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 안에서 우리 미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중요한 학교 텃밭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생태전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학교 텃밭을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자리인데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얻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관계 맺기가 시작이 되고 나눔과 소통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대회를 잘 즐기시다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참여하신 네 분을 대표해서 서울 도시농업 시민협의회 대표님 인사 한번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도시농업 시민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경란이고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제일 저는 민망하고 그냥 빨리 진행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준비를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전국협의회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올해 첫 해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1년 내내 준비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조금 뭐 다들 바쁘시니까 차츰차츰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오신 우리 도시농업 시민협의회 전국 협의회 이 텃밭 강사님들이 제일 많이 수고해 주신 것 같아요. 줌으로 하시고 전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인사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다들 바쁘신데 또 이렇게 초대받고 한 걸음에 와주신 우리 네 분께 감사드리고요. 천안 우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10여 년이 넘는 이런 텃밭 교육이 확장되어 있잖아요. 10년이 넘었으면. 근데 정부 정책에 자꾸 이제 축소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시기에 진짜 생태와 기후변화, 그죠? 안전한 먹거리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들이 잘 정리되고 저희가 1회지만 이것이 쭉 이어지면서 좋은 정책대안까지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도시농업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전문가의 서성수 회장님께서는 그래도 짧게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감기 들었어요. 그래서 인사 안 한다 그랬는데 시키네요. 저희는 이제 서울시 도시농업 전문가회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서울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받은 전문가들이 정의원이 지금 한 265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회장 취임한 지 2년 차 들었는데 이렇게 전국에서 활동하는 거를 듣기는 했지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국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게 또 이제 가끔 회장님이나 이렇게 또 다른 회의에서 뵙기는 했는데 되게 알찬 모임을 하시기는 하는데 너무 우리한테는 알려지지가 않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초대를 받고 우리 서울시 전문가회에 공지를 좀 해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단체는 아직 이렇게 임원들이 있잖아요. 그래 구성원들이 아직은 확실치 않은데 이래서 제가 사실은 공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사무국장님하고 재무국장님 오늘 같이 오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경란 선생님도 이제 저랑 같이 12일기 같이 했고요. 또 이제 우리 김충희 선생님도 자주 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들 하시고 굉장히 깊이 있는 활동을 하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많이 보고 또 저희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특강이 이어지겠습니다. 천왕초등학교 정용주 교장 선생님의 생태 전환 교육의 철학과 전망, 학교 텃밭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이걸로 녹이면 되나요? 이거 아래고요. 네네. 자, 안녕하세요. 서울 구로구 천왕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3년째 일하고 있는 정윤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9월 한 달 동안은 뭐 강원도 교육청을 포함해서 타시도 교육청에 그 부장들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기반 교육 이런 강의만 거의 9월 내내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중간에 의뢰를 받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걱정도 되고 이랬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저 이제 개인적인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발령을 받으면서 이제 계기가 됐던 건 아내가 텃밭 활동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아내와 같이 학교 안에서 텃밭을 뿌리는 활동들을 하다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그 전까지는 이제 뭐 텃밭이 주 교육 활동은 아니었고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길러 먹는 이제 수확해서 먹는 이런 거였는데 후쿠시마 사건이 그 원문폭 사고 일어난 이후로 이게 이런 문명이 지속하는 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좀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편집위원장 하고 있고 그럴 때라서 전국의 그 출판사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가지고 한 달 후에 그 충남 홍성 풀무학교에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누가 올지 이렇게 사전 신청도 받지 않고 이제 메일을 뿌려서 그때 한 달 후에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풀무학교에 모여서 이제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육 활동을 앞으로 이어갈 거냐 하면서 그때 이제 적어도 각 학교에 각자 들어가서 텃밭 하나씩은 의무적으로 일구도록 하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여서 풀무학교에 모여서 그 마을의 농부분들한테 퇴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그 우리 흙에 대한 공부, 우리 씨앗에 대한 공부들을 좀 하자 그러면서 이제 한편에서는 각 학교에서 만들었던 텃밭의 사례를 공유하고 한편에서는 퇴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처음에 김충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활동은 결국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 앞에 벽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초등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교사가 바뀌고 그리고 이제 제가 풀 세팅을 해서 그 뭐 빗물 저금통부터 다 해놔도 제가 떠나는 순간 그건 다 흉물이 돼버려요. 다음 사람에게 승계가 되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고민들이 들고 그래서 이제 각 학교의 텃밭을 순회하면서 좀 고민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충남으로 전국에서 다 모일 수는 없으니까 거점을 만들자 해서 뭐 저는 서울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파주에 있는 쪽에 하나를 이제 분양받아서 같이 선생님들 5명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영역별로 짓는 이런 활동들을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책 쓰는 작업, 한쪽에서는 흙에 대한 공부 뭐 이런 씨앗 공부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선생님들에게는 그런 공간에서 만나면 스승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분기별로 꼭 한 군데씩은 갑니다. 뭐 지난번에는 그 괴산에 있는 한살림 씨앗 한살림 그쪽에도 갔다 오고 그래서 이제 뭐 때에 따라서는 한 1년에 한 번씩은 일본의 생태마을 이런 쪽에도 갔다 오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윤구병 선생님이랑 쌈지 농부, 쌈지의 천호기 선생님이랑 몇 분들이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좀 이렇게 공동체 텃밭을 이루자 해서 올해가 4주년인가 5주년인데 이제 파주에 적성면에 진짜 마을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퍼머컬처에 기반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그 밭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그 자꾸 뭐 이렇게 흙을 갈아엎지 않는 방식과 뭐 체종, 뭐 퇴비 이런 것까지를 좀 하면서 순환의 원리들을 좀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욕심이 난 분들은 그 인근의 농토를 사가지고 그 생태 평화 마을을 건축을 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동체 부업은 만들어져 있고 나중에 한번 파주 적성면 평화마을, 늘놀이 평화마을이라고 치시면 이번에 그 10월달에 17일인가에 4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팜파티라고 해서 그 안에서 밭 둘러보면서 이제 음악가들이 밭에서 공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4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 뭐 대단한 거라고 제가 이거는 이제 생태 문명을 위한 교육 원리로 해서 이제 올해 쓴 책인데요. 같이 공동 연구로. 이제 이 책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교사들이 주긴 하지만 지방의 텃밭 활동가들도 왕왕 끼어 있는 교육농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그 교육 어떻게 하면 학교 안에서 텃밭이라는 걸 지속해 나갈 거냐라는 활동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1년에 한 번씩 수업 실천 사례 발표회를 같이 공유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이 아마 계기가 돼서 제가 섭외를 받은 것 같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4번까지는 못 갖고 갈 것 같고, 이제 1, 2, 3위 아까 보니까 저희 학교에 있는 아까 맹꽁이 텃밭에도 가셨던 여기 오셨는데, 저희 학교가 이제 천왕초등학교가 학교의 협동조합이 함께배움이라는 협동조합이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시작부터 혁신학교라서 거의 뭐 학교의 운영을 생태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바로 뒤에 천왕산이 있는데 구청장님이 그 땅을 좀 이렇게 할애를 해주셔서 학교 밖을 나가면 마을 공통체이긴 하지만 저희 학교 학부모 학생이 주축이 된 맹꽁이 텃논, 그리고 맹꽁이 텃밭이라는 게 이제 그걸 만들어서 학생들도 거기 가서 활동을 하고 학교 안에서도 텃밭을 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그리고 마을과의 연계하는 텃밭 활동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제가 교장으로서 왔을 때도 지금 유일하게 하나를 하고 싶다 하면 생태전환 교육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셔서 반가웠고요. 제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마지막으로 집어넣었는데, 아까 인공지능 교육 관련한 강의를 계속 나가면서 그분들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혹시라도 지금 뭐 자녀분들이나 특히 손자분들 이런 아이들이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되게 외국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게 화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거, 공부하는 거, 뭐 소통하는 거, 대화를 나누는 거, 이런 것조차도 전부 다 화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님들한테 이런 비유를 드렸어요. 옛날에 저 클 때는 우리가 클 때는, 거기 교장님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클 때는 가족들이 다 거실에 TV 한 대에 딱 앉아가지고 딱 뭐를 볼까? 아버지는 뉴스를 보려고 하고, 엄마는 드라마를 보려고 하고, 우리는 만화를 보고 싶어 하는데, 결국은 아버지 권위주의자 보니까 아버지가 채널의 주도권을 잡고 뉴스를 다 보고 씩씩하면서도 표현을 못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은 거실의 풍경을 보면 모두 다 거실에 앉아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각자의 TV를 보고, 이게 예를 들었는데 실제 일어나는 일인데, 하다가 예를 들면 엄마나 아빠나 가족의 누군가가 카톡으로 우리 저녁 뭐 먹을까? 보내면 그 카톡 안에서 또 나 쿠폰 있음? 배민이를 시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학교 이 디지털 기반이라고 하는 세상이 만들어내고 있는 게 직접적인 대면의 상호작용을 급속도로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면적인 상호작용을 다른 식으로 말하면 사람 사이의 관계, 또 하나는 사물을 만지는 경험이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옛날에 교사였던 선배님들이 저를 보고는 이런 말을 하셨죠. 아, 요즘 교사들은 풍금을 안 치지? 다 전자오르간을 친다며? 그런 전자음으로 아이들이 이런 감각이 좀 깨어나겠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저 같은 세대가 지금 새로 오는 세대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요즘은 전자오르간도 안 친다며? 다 화면으로 보여준다며? 이렇게 다 화면으로 눌러서 보고, 자, 이해했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데리고 나가서 대면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게 거의 소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의 관계를 놓고 보면 거의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커뮤니티에 속했다가 싫으면 나가는 거고, 다른 자기가 좋아하는 커뮤니티에서 막 그 상대방을 비방하는 이른바 혐오의 정서가 또한 발달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물과의 직접적인 대면의 기회가 끊임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지금 텃밭을 단순히 재배하는 게 아니라 흙을 만지고 식물을 이해하고 그런 거에 대한 핵심이 된다고 해서 이제 제가 텃밭 기반 교육이라고 했던 거고, 이
농사가 저희가 교육농이라고 협동조합회하고 그러니까 모든 교육을 농사와 연결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가진 교사들이 하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묘한 매력이 그러니까 이 과학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알면은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는 걸 하거든요. 근데 이 농사라는 건 내가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키우고 있는 건 흙이고 그리고 또 우연히 찾아오는 바람과 물과 온도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조화를 이뤄야 돼. 이런 것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동시에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을 해서 이렇게 통제하면 이렇게 된다는 상황이 텃밭 농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해도 식물이 좀 안 자랄 수도 있고 그래서 관계를 알아야 되고 눈에 또 그 안에 대부분은 흙 안에서 이루어지는 미생물의 힘에 의해서 또 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아이들이 배우게 돼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그 어떤 자연 앞에서 겸손해지는 마음 그것들이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이 모든 후쿠시마 같은 문명이 붕괴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힘조차도 일종의 농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다시 복원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리추얼에 대한 것도 우리나라에서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문화도 마찬가지인 게 요즘에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마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요 지금 인구 구성을 놓고 보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고덕동인데 강동, 송파, 강남, 서초에 옛날에 날리던 고등학교 강북에 있었던 고등학교가 다 여기 이전해 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립학교만 그러니까 뭐 강남, 뭐 대치동 이런 학원가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강남, 서초, 강동, 송파가 거의 인구로 따지면은 한 8개, 7개 구의 인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카톨릭 신자인데 동숭동에 가면 동성고등학교라고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거기를 올해로 폐쇄하고 이제 강남, 송파로 다 이사간다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에 제가 지금 제 나이 때 제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제 나이 때 교사들을 놓고 보면 대부분의 사이클이 이렇게 됐습니다. 농촌에서 태어나서 중소도시로 가서 좀 더 공부를 잘하고 이래서 광역시급으로 가서 이제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교대나 이런 대학을 들어온 학생들을 보면 태어나서 농적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심지어 이제 교장님들도 없어지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어떤 교장님이건 그냥 비료푸대 들거나 들고 뭐 하나씩 심는 게 심자 본능이 있었거든요. 그냥 가면 좀 빈 땅 있으면 뭘 심어야 돼, 꽂아야 돼. 근데 지금은 누구도 이 흙을 더럽게 생각하고 만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렸을 때부터 기르고 먹었던 경험도 없고 그냥 깨끗하게 한사님 가서나 이런 데 가서 돈을 던주고 영양가 있는 걸 사오면 되는 이런 방식의 패턴으로 변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교 안에서의 농적 경험, 텃밭을 살리자 이런 얘기를 교장이 해도 초기에 저희 천왕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지금 어떠냐면은 이제 첫 번째 사이클로 새로운 선생님들이 다 오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안 나오려고 합니다. 유치원도 그렇고 안 나오려고 해요. 안 나오려고 하는 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어떠냐면 그냥 돈을 주면 외부에서 와서 그냥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누군가가 대신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혼자 다 짓자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오셔서 텃밭에 대한 전문성을 교육활동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맥락과 다르게 좀 어떤 농적인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면 일단 업무가 되고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돼요.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 와서 이거 뽑고 가시고요. 뭐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소비자 의식만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불러서 하고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유치원에서도 텃밭과 관련된 그 활동을 같이 연구해보자 해서 교원 이제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올해도 그렇고 계속해서 같이 소통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맥락들이 좀 있고요. 네, 이건 뭐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한테 그 교육의 생태적인 전환, 그러니까 제가 교육의 생태적인 전환이라는 말을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감님께서 서울시 교육청의 전 교육감님께서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말로 이제 그걸 공식화해서 서울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말이 교육청의 정책 문서에 들어가게 됐고 이번에 개정교육과정인 2022년 교육과정이 이제 실행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생태 전환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아마 여기 김충현 선생님도 계시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를 지나면서 또 아기가 맞았는지 4차 국가 환경교육 종합계획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기후위기와 관련된 생태전환 교육이고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전환 교육을 학교가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할 수 없는 이런 주제죠.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서대문 교육청하고 서울의 몇 개 교육청에 이제 환경교육 도시라는 걸 국가 환경교육 기본계획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정하고 나면 환경교육 기본 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학교 마을 환경교육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그 마을의 지역자원과 연결된 생태 전환 교육을 환경교육을 시키도록 할 거냐 이게 반드시 포함되게 돼 있어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그럼 교육의 생태적인 전환이 뭐야?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모든 생명체들이 생체를 돌보고 먹이는 삶의 근원으로서 지구가 항구적인 균형을 이루면서 생명체가 더불어 소통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알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교육과정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알고 행동하는 건 개인적인 차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교육과정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든 교육활동의 목표는 민주시민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서울시 교육청하고 장관님께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민주시민 교육도 용어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구생태 시민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기후위기를 포함한 근본적인 원인은 또 하나의 지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구라는 조건 안에서 무한히 성장하면서 동시에 분배도 잘하고 그리고 지구에 해도 끼치지 않는 방식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을 하면서 성장의 과실로 분배도 하는데 환경의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는 착각을 계속해서 말하는데 불가능합니다. IPCC 보고서를 포함해서 지구의 일종의 한계는 이미 최고점에 와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런 상태로 지금 하시면 되고 다치바나 타카시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쓴 책인데 생태학적 사고법인데 이 책이 최근에 번역이 됐습니다. 50년 만에 이제 다시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됐는데 이제 여기서 생태적인 사고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환경 보호를 넘어서서 인간의 삶이 자연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탐구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조정하는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아까 식물 하나가 기르는데도 온 우주의 망들이 연결되는 것처럼 땅 안에 있는 미생물의 관계를 통해서 흙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 흙을 건강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식물이 자라게 하는 조건으로서의 물, 바람, 온도의 것들을 어떻게 잘 맞춰서 나갈 것인지 그리고
주변의 어떤 식물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모종을 배치하면서 자라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 그러면서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런 뭐 외국에 있는 종자 산업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씨앗 은행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토양에 맞는 씨앗들을 일종의 다시 복원시켜낼 것인지, 이게 또 일종의 인간과 비인간을 넘어서는 다종적인 얽힘과 공동체 척밭과 같은 의미인데 이제 공유지로서의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학교 환경은 반생태적인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제 뒤에도 얘기드렸지만 이런 식이죠. 교육 활동에 광합성이 나온다. 그럼 식물 하나를 사다가 은박지를 입혀서 실험을 한 다음에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실험들은 이 자연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태계 안에서 이렇게 띠를 입혔다가 그 일부분을 확인해 놓고 잎 하나만 떼어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어떤 실험을 위해서 돈을 주고 사오고 소모하는 방식. 또 하나가 뭐 책과 시간에 뭐 책꽂이를 만드는 수업이 있다 그러면 요즘에는 너무 싸니까 중국에서 망치까지 패키지로 5,000원입니다. 그럼 그걸 다 와서 봉지에서 뜯어서 못까지 받고 망치, 사포까지 통째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산, 나의 소비가 이 지구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없고, 그냥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뭐 1인당 수업과 관련된 학습 경비를 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소비하게 만드니까 사람들은 영리한 소비 의식만 남게 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에 대한 거, 폐기 과정과 이런 거, 교실 조명을 사용하는 문제, 종이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 이게 기본적으로 소비와 낭비를 디폴트 값으로 하게 하는 이런 데 익숙해져 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아도 반생태적인 학습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게 된다. 네. 그러니까 머리로는 환경의식이 시험 성적에 나오고 그러니까 되게 발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레타 툰베리 아시죠? 네. 스웨덴에서 13세 때인가 학교를 가지 않고 그레타 툰베리는 의회 앞에 가서 이 지구 문제 해결하라고 말해서, 엄밀히 말하면 그 친구의 행동은 일종의 학교를 안 간 파업이잖아요. 학교 파업.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얼마 전에 9.27 기후대행진으로도 했지만 너무 아름답게 했잖아요. 근데 누구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다 체험학습 쓰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초기에는 어땠냐면은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허가 안 해줘서 어떻게 나가죠? 그러니까 이 친구 입시가 지금 코앞인데 왜 허가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지구 위기의 긴박성 앞에서 그냥 난 손해봐도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집단의 힘으로 조직돼야지 이 지구의 우리가 생각하는 패턴이 바뀌는 건데, 저 또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어떻게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접근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요 빨간색으로 썼던 건 이런 맥락입니다. 이제 기후 위기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같은 편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기상청이나 이런 분들과 회의를 할 때 느끼면 아마 느끼셨을 텐데,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덜 성장하는 방식의 흐름이 하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할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두 번째의 경로의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그 경우는 자본가들이 신기술을 개발해서, 그리고 탈탄소와 관련된 기술로 산업 기반을 옮기는 겁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산업으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생길까요?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기존의 화석 연료에 기반한 일종의 기득권 세력, 저항 세력이 되는 거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그래서 전면에 나서는 사람들 보면 배터리 산업업자들, 태양광 에너지나 에너지 산업업자들 다 자본가들만 있고, 그걸 저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자르지 마라고 말하는 노동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기후위기가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비유를 드는 게 이겁니다. 어제 박원순 시장님이 한 정책 중에 따릉이가 있잖아요. 따릉이는 탄소 배출량이나 기후위기 차원에서 되게 혁혁한 좋은 모델, 체계적인 모델인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12시 정도 되면은 이게 자전거가 일종의 모든 곳에 다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를 차 끌고 다니면서 그거를 세팅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많은 걸 갖다가 덜어내서 적게 채우는 데다 구역을 정해서. 근데 그분들의 직업이 만약에 비정규직이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탈탄소 사회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태적인 전환과 기후위기를 넘어서서 탈탄소 사회로 가는 게 노동의 입장에서 불안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정의로운 기후위기의 전환이라는 건 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그 텃밭을 통해서 뭐 이렇게 깊이 있는 학습은 아니지만 정말 학교 안에서 해볼 건 다 해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 활동을, 국영수 모든 활동을 다 텃밭을 풀 세팅 해보자는 생각으로 교장전부터 항상 해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텃밭을 생태, 관계, 장소, 기업, 융합, 전환, 미래가 얽혀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방향으로 계속 아이디어를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넘기겠습니다. 이건 굳이 뭐 나중에 사고 실험을 위해서 항상 텃밭과 관련된 하나의 활동을 정하실 때는, 저도 이렇게 이 파란색의 것들을 어떻게 활동 안에 녹여낼까를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무엇이 조건지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무한히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는 네트워크를 나는 이제 모종을 심고 수확을 하는 모든 관계가 일종의 관계성을 만드는 그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식물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뭐를 관계를 맺어서 해줄까를 생각하는 거. 그리고 어떤 것에 좀 이렇게 천착하지 않고 균형을 만들어주고, 순환의 원리들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다 텃밭활동가라면 하고 계시죠. 예를 들면 태비장을 반드시 만들고 씨앗 일부분을 채종을 해서 다 내년에 이 텃밭을 농사지을 친구들에게 편지와 함께 넘긴다든지, 뭐 이런 식의 순환의 흐름들을, 순환과 흐름을 만들고, 모든 성장이 너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는 걸 이 안에서 계속해서 활동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이런 역량들을 기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세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는 장면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포식자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관계를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우리 생태계를 보는 관점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 다음에 반 아이들 하나를 다 여기에 매칭을 시켜서 이 반 아이들의 관계가 교실 안에서 너와 식물의 관계, 너와 이런 거의 관계가 어떤 연계를 맺고 있는지 이렇게 매칭시켜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과 함께 우리끼리 이제 텃밭과 관계를 만들듯이 자연과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해서, 그게 뭐냐, 단순히 수확해서 먹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동물, 풀, 물, 공기의 동물, 물, 풀, 공기의 권리를 생각하면서 텃밭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게 처음에는 되게 인식을 못했었는데, 이 학생들이 한 1년 정도 하면서 이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식물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공기가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의 관계들, 물풀도 그렇고 동물도 자기 권리를 갖고 있는 일종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고민을 해보는 건데요. 제가 이거는 왜 이 말씀을 드리면, 학급회의도 이렇게 했었는데, 학급회의 시간에 이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나무를 잘라서 사포로 문질러서 요걸 갖고 바퀴를 4개 정도 달아서 교실에서 밀고 다니면서 책 읽게 하는 걸 만들려고 학생들한테 제안을 하고 설계를 하라고 했었는데, 이제 자를 시점이 돼가지고 딱
딱 갔는데 이 친구가 이걸 딱 보더니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나무를 자르면 안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나무 지금 이 풀하고 이 벌레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를 자르면 이 식물도 죽는다. 그래서 이 나무는 죽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학급회의 시간에 2시간 동안 이거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학급회의 시간. 왜냐면 제가 진행한 학급회의가 동물들의 의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친구들 여기서 회의를 할 때 2시간 동안 토론이 벌어졌는데 이 친구 결론은 뭐였냐면 이 나무는 죽었지만 이 식물의 입장에서 살아있는 집과 같다. 그래서 집을 허무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야 된다 해가지고 이건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눈으로 보이는 우리들의 그 주변의 것들과 관계를 연결시키는 흐름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 지렁이 한 마리를 잡아와서 아까 동물들에 의해서 안건을 계속 올리는데 이 안건은 뭐냐면 지렁이는 학교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날이 되면은 막 지렁이가 올려다니는데 다 죽어있고. 그래서 지렁이가 안전한 통행로를 어떻게 만들까 해서 이 다음에 그때는 교장이 아니었으니까 교장님 설득해서 보도블록 이렇게 덜어내고 지렁이 통행로를 확보하는 텃밭과 연결시켜가지고 이런 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아까 말했던 이겁니다. 그러니까 뽑아 써서 쓰고 배추인감이나 이런 거 발생하는 거 보고 나서 버리는 것들을 다 수거해서 심어주고 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이 식물들을 다음번에는 이렇게 사용하고 버리지 말고 죽을 때까지 자연사하게 도와주자. 이런 제안들을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빗물이 쏟아지는 거 경로가 이쪽에서 다 낭비가 되니까 이쪽으로 돌려서 텃밭으로 흐르게 만들자. 이거 돈이 몇백이 드는 거였는데 안 돼가지고 구청장님한테 나름대로 구청 앞에 가서 피켓으로 시위하면서 이거 바꿔내가지고 사회참여를 바꿔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도 되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학생들에게 스스로 자라날 수 없는 식물들에게 스스로 어떤 이거 막대기를 꽂아주는 것과 꽂아주지 않는 것 사이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냥 옥수수를 풀밭에서 걷어내고 심었는데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옥수수가 작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풀이지만 근데 이 풀들이 자라는 공간에서 봤을 때는 옥수수가 황당한 거죠. 우리 공간을 뺏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를 텃밭으로 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텃밭을 어느 구역까지를 정하고 이제 그 공간에 모종을 심을 때는 이제 풀로 보고 뽑을 거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까지 하면서 이제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여기 4.19 묘지도 그렇고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텃밭에서 준비하기 때문에요. 선생님들이 하는 흐름들이 사실 교육과정의 통합이에요, 다. 근데 저는 이제 교육과정을 아는 사람이니까 교육과정 안에서 이렇게 진행된다 그러면 약간 조명을 받는 거죠. 교육과정을 저렇게 운영할 수도 있어. 근데 실제로는 내용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지속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홍제를 준비하는데 이거 다 미술. 그러니까 어떤 걸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교과들을 다 합치는 건데요. 아까 그 리춘한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저기 양수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가면요 9월 달마다 하는 행사가 하나 있거든요. 한 달 동안 준비를 합니다. 수업을 안 하고. 뭐냐면 그 뗏목을 직접 나무를 잘라서 뗏목을 만들어서 2명씩 건너는 거예요. 떡하고 마을에 광고 붙이고 모으고 이런 주변의 활동들이 교육과정 안으로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텃밭의 활동이지만 미술 시간에 신홍제가 이루어지고 학생들에게 이제 신홍제를 쓰고 신홍제에 쓸 말들을 국어 시간에 만들고 음식은 먹을 만큼만 덜어주셔서 사이좋게 나눠 먹어서 싸우지 않게 하소서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 신홍제 문장을 쓰고 이 문장에서 써야 될 말들 농사가 풍년이게 하소서 날씨를 맑게 해주소서 필요한 이렇게 써서 이것들을 갖고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제문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제문.
이것도 한 대여섯 시간에 걸쳐서 제문을 갖고 땅과 물과 바람께 비나이다 하면서 쭉 학생들과 함께 그 문장을 만들고 이제 그날 당일날 이제 학교 한 바퀴를 돌면서 하는 이런 실용제 행사를 하는 거죠. 쭉 만들고 학생들한테 이제 상대 말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농부님들이 햇님, 빛님, 달님, 별님, 바람님이 함께 굽어 살펴주셔서 이렇게 딱 말해서 학생들이 이제 이걸 갖고 얘기를 하고. 근데 참 이런 거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요즘에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기독교 원리주의자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 하나의 역사적인 우리나라의 하나의 전통으로 좀 이해해 주면 되겠는데 이게 우상숭배했다고 또 막 교육청에 고발하고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름 쓰기 전에 무탈하게 농사질수록 이 땅에 작은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씨앗 하나 미생물들이 지구의 마지막 생명으로 알고 이 밭을 정성으로 지키고 돌보겠나요. 쭉 해서 학생들이 이제 각자 우수하게 했었던 동의했던 문장들 하나씩을 넣고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또 각자 미술 시간에 했던 이걸 만장을 만들어서 이제 걸어놓고 이제 당일날은 돌면서 여기가 저희 텃밭의 베이스 캠프였는데 뭐 국어 수업도 여기서 하고 물론 저만 합니다. 국어 시간 미술 시간 항상 여기에 나와서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사회 시간, 수학 시간 경제와 연결시키기도 하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설문을 쓰는 걸과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럼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연결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직접 밭도 직접 디자인해서 이렇게 직접 학생들이 해보기도 하고요. 텃밭 디자인도 직접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어떤 모양으로 이제 할 건지 일련의 프로젝트를 세팅을 하는 거죠. 농부고 그 세 가지를 항상 학생들에게 역할 분담을 합니다. 너희분들은 농부이면서 시민과학자이며 동시에 환경운동가이다. 그럼 이 세 가지 역할을 여러분들이 이 땅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래서 텃밭에서 작물을 기르고 가꾸는 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제안하거나 선생님이 계획한 것 여러 가지 미션을 올해 한번 실행해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밭 디자인은 해마다 바뀌는데 처음 거만 했습니다.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산에 가서 부엽토를 갖다 하기도 하고 지렁이를 같이 기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활동들을 학생들과 같이 하고 1년 내내 이렇게 진행합니다. 텃밭은 크지 않기 때문에 저도 학교를 5년마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하고 나면 이렇게 다음번에 있는 데는 막 없어진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너무 크게 해놨다가 아무도 농사 안 지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교장선생님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하는데 놀라운 거 하나는 지금 3명 정도가 농업고등학교를 간 친구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자기가 진로를 선택해서 어느 순간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한 친구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같이 농사를 지으러 다녔던 풀무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거기를 데리고 다녔는데 지금 풀무학교에 가 있는 친구도 2명 있고요. 거기서 농사 짓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어떤 친구는 자기가 직접 독일 유학을 갔어요. 독일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자기가 직접 하는 과정들을 학생들이 성장으로 이렇게 담아내고 있고 이것들은 역시 저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작물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과 같이 계속 수업 시간이나 연결시켜서 어떻게 작물 배치도를 그려보는 연습들, 어떻게 작물들이 어떤 작물과의 관계가 있고 어떤 작물과의 관계가 있고 학생들이 막 예를 들면 건물이 있고 그러면 해의 흐름들을 놓고 어떤 친구들은 딱 와서 고학년이 되었을 때 이쪽에 심으면 햇빛이 확보가 안 돼서 덜 자랍니다. 후배들한테 이렇게 훈계짓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작물 배치 공부를 차서 학생들과 같이 어떻게 묶어줘야 되고 어떻게 노출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면서 이제 그 각각의 시기에 따른 씨앗의 온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씨앗의 온도에 따른 이건 역시 저보다 잘 아실 텐데 이런 것들을 갖고 각자 어떤 모종들을 심을지를 각자 이제 정해서 이제 만들고 직접 배치된 거에 심는 그림까지도 그려보는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텃밭처럼 학교 안에는 좀 이렇게 자세하게
저기 가르쳐서 하기보다는 그냥 약간 존중하는 편입니다. 심어서 약간 실패가 있더라도 그래서 뭐 디자인 아까 말씀드렸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과목들이 이 안에서 통합되도록 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캐릭터 디자인을 해서 학생들이 직접 그 텃밭에 관련된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간 활동들을 학교 밖으로 이어가고 학교 안에서도 이어가고 교실 밖에서도 이고 디자인 이 친구는 이제 계속 디자인이었는데 계속 디자인만 해서 나중에는 뭐 자기가 화원을 할까 디자이너가 산업 디자인을 전공할까 고민이라고 네, 꽃집을 할까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계속 이제 진행을 해서 이제 학교 안에 학교 밖으로 나가서 학교 밖에 있는 이제 식물의 다양성 조사 활동들을 연결시켜서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안에는 인위적으로 심은 식물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일종의 원래 있던 어떤 식물들의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양성 조사를 나가서 이제 그 네이처링을 갖고 이제 네이처링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인공지능 기반 지도인데 딱 구역을 설정해가지고 미션을 찍어서 올리면 그 지역에 있는 식물의 분포를 딱 매핑해 주는 건데 딱 그래서 우리 학교 안에 어떤 생물과 동물들이 있는지 미션을 수행하면서 학생들이 우리 안에 있는 다양성들을 이제 파악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의 활동들이 있는데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학생들이 텃밭 농사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텃밭 활동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찾아오는 의외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텃밭 팻말 디자인 하던 중에 유기묘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하나가 반려묘 숭터를 한번 만들어주자.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반려묘 먹을 것을 주고 보살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이 경험 때문에 교장이 된 다음에 그 전까지는 얼씬도 못하게 했었다고 해요. 그 고양이를 왜 고양이를 학교에서 얼씬도 못하게 하는지는 다 아시죠? 고양이가 학교에 돌아다니게 되면 모래놀이터는 거의 고양이들의 똥 때문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냥 조금 파면 다 똥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했는데 이제 저희 쪽에서 합의한 거는 좀 포장을 덮어놓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고양이를 강제로 먹이를 주는 캣맘의 행동까지를 금지시키지 말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타협을 좀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제안을 해서 직접 유기묘 쉼터를 했는데 이 유기묘 쉼터를 디자인할 때도 이 친구들이 했던 아이디어가 우리가 환경하고 텃밭을 하니까 그러니까 새 거 사지 말자. 그래서 이거다 박스 주셔서 잘라가지고 미술시간에 붙여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무도 주변에 버린 거 책상이나 이런 거 버린 거 잘라가지고 사포로 문질러가지고 했었던 이런 활동들을 연결시켜서 학생들과 같이 하게 되고 지금 이번에 학교 와서는 제가 뭐든지 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화가 안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원래 있던 협동조합과 이것들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 한 20분 안에 끝내면 될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학교 와서는 협동조합 분들과 같이 학부모님들과 학교 밖에 있는 자연과 연결시키면서 텃밭까지 하는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저희 학교는 그 협동조합 분들이 생태의식이 굉장히 높으셔가지고 학부모님들이셨는데 이제 아이 졸업시키고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인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든 반의 생태 수업을 다 하세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벼도 토종벼를 심어서 하고 이게 뭐 어떤 교육청 서울시나 이런 데서 충남으로 따지면은 그쪽에 농부와 협연을 맺어서 와서 심어주고 그러니까 심는 체험밖에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텃밭 농사할 때 저도 그렇고 저희 팀에서도 고민하는 게 그냥 심고 수확하는 두 가지의 경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라는지를 이렇게 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토종벼 심고 모내기 하고 이러면서 쭉 활동을 하는데 이것과 함께 주기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생태적인
생태전환 교육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아이와 참여하는 그 저희 천왕 초등학교 뒤에 천왕산 그 것들을 진행했던 겁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과 같이 텃밭 강사님도 계시고요. 도시농업이나 텃밭 강사님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마을을 돌면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곳들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자연과 관계를 조금 더 파악하도록 하고 뭐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만지는 경험과 접촉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그 기본적인 감수성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자연물을 이용해서 만들어보는 활동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둬야지만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일종의 관찰. 네, 모든 것들은 사실 관찰에 있으니까요. 관찰과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변태 과정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조사해서 한번 성장의 과정들을 찾아보고 아까 저희 맹꽁이 텃밭이라고 했는데 맹꽁이 텃밭인 이유가 맹꽁이가 많이 살아요. 학교에 그래서 이 맹꽁이들 잡아서 이렇게 관찰하는 활동도 해보고 이렇게 활동들을 계속해서 학생들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올해 작년에 했던 그 텃밭 활동가님들하고 만들어낸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가 뭐냐면 식물 통역사, 동물 통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텃밭을 활동을 한다는 건 그 말할 수 없는 식물과 동물들,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 없는 동물들과 식물들이 내는 소리와 모습을 보고 그들의 아픔이나 기쁨이나 이것들을 통역해내는 통역사의 자격증을 너희들이 따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 통역사, 식물 통역사의 역할들을 텃밭을 통해서 배운다. 그래서 이거 되게 히트치겠다 했는데 최재천 선생님이 다양성 재단이라고 하는 걸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리움미술관하고 같이 하는 프로젝트가 식물 통역사, 자연 통역사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식물의 모습을 보고 소통할 거냐. 그러니까 그 소통이라는 건 서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알아차리는 거니까 그 알아차림의 기술, 그걸 이제 우리는 통역사라는 걸 통해서 결국은 다분히 의도하는 건 감수성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끝나지 않고 학교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아까 맹꽁이 텃밭도 활동하시는 분 있지만 학교 안내서만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 밖에 있는 사람들과 좀 더 관련을 맺으면서 학교 안에서 해야 될 공부들도 마을 회관에 가서 하는 겁니다. 미술 시간인데 마을 회관에 가서 제가 이제 예산을 이쪽으로 해서 그 텃밭 활동을 하면서도 그리고 끊임없이 학생들 안에서 왔을 때 그 물감을 포함해서 온몸으로 표현하고 만지는 활동들을 함께 연결시켜서 학습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이제 몸을 쓰면서 익히는 활동들을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매일 텃밭 주변에서 놀고 나오고 이걸 경험했던 친구들은 그냥 뭐 이렇게 뭘 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좀 관심을 갖는다 이런 거죠. 근데 지속성을 가지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인 구조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앞으로 그 구청이나 이런 데에 관심은 많아질 건데 가장 고민이 되는 지점은 학교예요. 사실 교육청도 그렇고 서울시청도 그렇고 각 지자체들은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그걸 수업으로 해야 되는 선생님들의 감수성은 가장 취약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뭘 더 가르치는 거야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서로 텃밭의 농산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지 이분들을 모셔서 서로 환대하면서 같이 좀 활동들을 만들어 나갈 텐데 저희들도 아까 교육노협동조합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고립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지 않고 그런데다가 이제 요즘에 트렌드가 AI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90% AI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도 옛날에나 그 전통적인 말 아시죠? 텃밭 선생님들이 나와서 앞치마 메고 농사 짓고 있으면 딱 그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가 승진 포기한 조사.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네. 뭘 그런 걸 하려고 해. 저희 아내도 맨날 듣는 얘기가 뭘 그런 걸 하려고 해.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이번 올해 학교를 바꿨는데 그 텃밭 본능이 있어가지고 그 죽은 자가 이런 데를 1년 동안 해서 정말 다 살아있는 땅으로 틈밭을 만들어서 복원을 시켰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위로를 해줘요. 아유, 뭐 저런 걸 햇빛 쬐면서 뭐 저런 거래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텃밭이 다른 사물의 잃어버린 사물의 감각을 키우는 거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텃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대의 화두는 속도를 유예시키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 학교에서 어떠냐면 1.5배속으로 되죠. 그러니까 2012년 교육에서 2010이라는 게 아마 어디 가서 2012를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들도. 2012가 뭐냐면 2012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스마트 세대인데 왜 2012가 중요하냐면 스마트폰이 만들어진 시대에 태어난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 어떤 거냐면 제가 이거 관찰하는 건데 웃으실 건데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떠들어요. 애가 막 떠들어요. 그럼 옛날에는 우리 때는 어떠냐면 떠들고 그러면 가서 임자식 앉아있어요. 떠들면 안 되지. 이러면서 앉아. 이런데도 막 몸을 비비꼬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이러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떠들죠. 그럼 패들렛이나 스마트폰을 딱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요 생리적인 욕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아요. 앉아서 계속 봅니다. 발달하는 기술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런 기술로 자란 애들이에요. 속도로 놓고 보면 똑같은 속도의 우리의 속도로 말하면 다 장돼요. 무조건 1.5배의 속도로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자기의 핸드폰과 자기의 신체를 똑같다고 생각하는 아이입니다. 그 분리가 아니라 이거는 디바이스가 아니라 내 신체인 거예요. 이런 아이들 그리고 속도의 빠름에 노출되어 있는 이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현재의 문명이 타자에 대한 감수성이 사라지게 된 첫 번째 계기가 자동차의 발명이잖아요. 속도. 빨리 가면 멀리서 예쁘네 하고 지나갑니다. 그냥.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주변의 것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그냥 멀리서 예쁜 거예요. 그냥 풍경을 사진 찍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불편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거에 몇 배 되는 속도로 인공지능과 디지털이 사람들의 의식을 파편화시켜서 2012년도에 입학한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깜짝 놀래고 내년부터 3월 1일 날 핸드폰을 수업 시간에 못 쓰게 이 정도가 아니라 외국은 아예 다 뺐습니다. 아예 들어갈 때 뺏어요. 프랑스나 이런 데. 이유가 뭐냐면 니네 애들을 미쳤냐 어른으로서? 이렇게 놔두게? 그러면서 애들은 뛰어놀고 접촉하고 넘어지고 이러면서 자라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활동은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놀이와 일종의 농적 경험. 만들어 보는데 내가 이 식물을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농담 삼아 이런 얘기죠. 당근 심어놓고 매일 열어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랐나. 얼마나 자랐나. 그 식물의 성장하는 속도와 온도에 나름대로 그것을 존중하면서 나가는 그 느림의 윤리를 배울 수 있는 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느림의 윤리를 배울 수 있는 건 이 텃밭 기반과 놀이밖에 없거든요. 이 두 가지가 대부분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렸을 때 이 두 개를 합쳐서 텃밭 기반의 놀이로 그냥 대부분 운동장이 텃밭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동장에 우리처럼 놀이기구 많이 두지 않습니다. 다 운동장이 텃밭이고 반은 쓰레기장 같이 뭐 나무 뭐 이런 것들로 다 우리가 좋은 유치원이라고 말하는 데는 좋은 놀이기구가 없습니다. 다 이렇게 다 텃밭 그 가든 학교 스쿨 가드닝으로 돼 있는 데서 애들이 물 주고 놀고 물 뿌리고 놀고 나무로 막 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는 참 못 사는 놀이라고 생각했었던 어떨 때는 나무가 칼이 되고 어떨 때는 연필이 되고 어떨 때는 총이 되고
빵빵 막 이렇게 됐다가 칼로도 야야 이렇게 됐다가 이걸로 막 글씨도 쓰는 이런 것들이 창의성이라는 걸 외국 사람들은 버리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이 기술의 속도에 앞서면서 너무나 중요한 인간의 성장에 위해서 필요한 가치들을 다 너무 놓쳐버렸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그래서 계속 느림에 빠르지 않고 느리고 여유 있고 지켜보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식의 그래서 사실은 성장에서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가 좌절의 경험이거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 텃밭에서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내 뜻대로 모든 게 다 성취된다는 걸 넘어서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교과들을 묶어서 이런 활동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사들과 함께 뭉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은요 이제 계속 진행했던 것이고 뒷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확장시켜가지고 뭐 어떤 동물권과 연결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이고 나중에 어떤 수업을 1년 동안 계획할 때 어떤 틀로 짜는지 이런 것들도 몇 개 뒤에 사례로 쭉 소개시켜놨습니다. 근데 그런 사례들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지금 당장 보시기보다는 이거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런 거 쪽으로 확장시켜서 텃밭생 활동으로 플러스 알파를 해봤으면 좋겠네 이런 쪽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텃밭 활동가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텃밭 교사의 정체성보다는 텃밭과 생태 전환의 정체성이 더 높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좀 반가웠고요. 제가 여기 준 4.19나 이런 데 주신 자료들은 아내랑 또 교육농이랑 해가지고 한번 연락드리고 방문하겠습니다. 뒤에 좋은 시간 이어지시길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